네,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 이제 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란 무엇인가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부피와 질량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게 되고요. 단위는 이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떻게 측정을 하냐? 예를 들어 이런 정육면체, 물체다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이런 눈금 실린더, 피펫을 이용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액체를 담아 보면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액체가 담겨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숫자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일단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고요.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볼게요. 쌤이 확대를 해보면 이 표면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실린더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눈금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아래쪽 눈금을 읽어야 될까요? 바로 이 수평이 되는 이 부분의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액체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이 위쪽 평평한 면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부분을 찾아서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 눈금에 딱 맞게 액체가 있으면 좋은데 눈금과 눈금 사이에 액체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서 읽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칸이 뭐라고 해볼까요? 0, 5, 10 이렇게 한다면 이 눈금 한 칸이 확대를 했을 때 눈금 한 칸이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최소 눈금 1의 10분의 1이면 0.1이겠죠. 즉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어림잡아서 읽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8 이런 식으로 이 최소 눈금 한 칸의 10분의 1 값까지 어림잡아서 읽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모양이 딱 정확하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만 이렇게 생긴 고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액체의 부피가 10mm였는데 내가 이 고체를 집어 넣었더니만 14mm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고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야? 4mm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 변화량을 측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하게 또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너무 이제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떠오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철사 같은 걸로 꾹 눌러가지고 부피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질량입니다.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다. 그래서 달에 가져가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했었잖아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전자저울. 그리고 얘는 질량이기 때문에 저울을 사용해서 측정할 건데 전자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면 된다. 자,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왜 부피와 질량을 먼저 정리를 했느냐? 밀도가 바로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밀도의 정의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값이다.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단위자가 붙으면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 1당 질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400g이에요. 질량이. 그런데 얘 부피가 얼마라고 해볼까요? 50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럼 이 물체의 밀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단위 부피, 즉 1이야. 1. 단위자가 붙으면 1이잖아. 단위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g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50이 1이 됐으니까 50분의 1배로 줄었으니까 질량도 50으로 나눠서 8g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부피 1당 질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밀도가 되는 거고요. 자, 질량의 단위를 이렇게 해서 부피 단위로 나눠준 것이 바로 밀도의 단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특성, 물질의 특성이면 다 공통된 성질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 놓았을 때 물질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뜹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얘가 뭐야? 스타이로폼, 얘는 물, 얘는 돌멩이. 그럼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라앉은 아이들이, 물질들이 더 밀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분의 질량, 요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A라는 물질, 여기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뭐 예를 들어 C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를 보면서 동일한 종류의 물질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지금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왔는데 1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뭘 하고 싶죠?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고 싶잖아요. 이 1차 함수가 나오면 기울기가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X축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바로 뭐다? 밀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밀도구나. 그러면 A랑 B는 어때요?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물질이 되겠구나. 대신 어때? 양만 지금 A가 3배 많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C는 어때요? A, B에 비해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밀도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를 가지고요.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칠 수 있어요. 이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밀도 파트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리고 기체용에도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쌤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부피분의 질량 나왔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질량이 뭐 10, 20, 30 이렇게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볼게요.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선을 3개를 그을 겁니다. 얘가 A, 얘가 B, 얘가 C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 B, C의 밀도를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밀도를 의미합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의 기울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X 증가량은 동일한데, 그치?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은 동일한데 Y 증가량이 3대 2대 1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지금 3대 2대 1입니다.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동일하게 밀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도도 3대 2대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량이 20인데 부피가 10, 20, 30이에요. 이렇게 이번에는 Y값이 같을 때 X값이 서로 다른 이런 모습으로 여기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밀도가 맞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A, B, C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어때? 10분의 20, 20분의 20, 30분의 20. 그래서 어때요? Y 증가량은 다 똑같은데 X 증가량이 1대 2대 3. 지금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를 3대 2대 1 이러면 안 된다고.
맞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얘가 지금 어떻게 돼? 10분의 20이잖아. 얘는 20분의 20이잖아. 얘는 30분의 20이잖아. 보여? 날려.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이런 꼴이 나온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대 2대 1 아니다, 얘들아. 최소 공배수 6을 곱할게. 6대 3대 2가 된단 말이야. 맞아? 기울기가 6대 3대 2야, 얘들아. 그럼 밀도도 어떻게 된다? 밀도도 6대 3대 2가 된다. 이런 장난 치고 싶지 않겠어?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거 내고 싶을 것 같은데. 그지? 자, 또 이제 가봅시다. 띠.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자, 해석 갑니다. 기울기는 뭐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다. 질량분의 부피네. 이번에는 부피분의 질량을 거꾸로 뒤집었네. 어머, 밀도분의 1이구나.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A, B, C 봐볼게. 자, 얘는 X 증가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그냥 3대 2대 1이 맞아요. 그죠? 3대 2대 1이 맞거든요. 그런데 밀도가 기울기의 역수입니다. 여러분, 3대 2대 1 반비례라고 해서 1대 2대 3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역수 취해야 돼. 3분의 1대, 2분의 1대 1로 가셔야 돼. 최소 공배수 6 곱할게. 2대 3대 6으로 나온다. 이런 거 내고 싶다고, 이런 거. 알겠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마지막. 얘도 우리 아까 했던 거. 부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림 그려요. 여러분도 그림 그리세요. 너무 빠르면은 멈춰놓고 그리고 하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지금 어때? 질량분의 부피이기 때문에 밀도분의 1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도 A, B, C 아까 한 것처럼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어땠다? 6대 3대 2였다. 그럼 밀도는 이거에 역수 취해야 되니까 6분의 1대 3분의 1 대 2분의 1. 자, 최소 공배수 60 곱할게요. 1대 2대 3 이렇게 이제 밀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기울기가 이렇게 6대 3대 2 역수 취해서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꼼꼼하게 그려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가 또 언제 변하냐면 여러분 봐봐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 질량은 안 변하잖아. 원래 고유한 양이라서 안 변하잖아. 그러면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부피가 언제 변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변해? 상태가 변하면 변한단 말이야.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자, 어때요? 고체들은 부피가 어때요?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부피가 작아요. 근데 액체가 되면 살짝 멀어져. 기체가 되면 완전 멀어져. 그래서 부피는 고액기 순서대로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겠습니까? 밀도랑 부피는 서로 반비례이기 때문에 거꾸로 고체가 밀도가 크고 기체가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액체에다가 그 물체 고체를 넣으면 고체가 가라앉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 물 마실 때 얼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은 뜨지. 얼음은 뜬다? 물은 지금 얘야 안 맞아. 물은 예외야. 물은 예외다. 오케이? 별표. 자, 물 상태에 따른 거 볼게요. 자, 여러분, 물 얼리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증가합니다. 볼록 튀어나옵니다. 페트병 뚱뚱해집니다. 그쵸? 자, 물은요, 특이하게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가 부피가 더 커져요. 당연히 기체는 얘들아, 기체는 못 이기지. 아무리 액체가 고체되면서 커졌다 해도 기체는 입자간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기체는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긴다. 못 이겨. 여기만 지금 바뀐 거야. 여기만 바뀐 거야. 그럼 그 순서대로 이제 바꿔주면 당연히 기체가 밀도가 작고 고체, 액체 순서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물 마실 때는
물 위에 고체, 얼음이 밀도가 작아서 얼음이 뜰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시겠지만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H2O.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구분형으로 생겼는데, 자, 얘네들이 고체가 되어서 얼음을 만들 때 육각형 구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 사이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깨지면 액체가 되면서 다시 그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또 부피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또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물만 예외적으로 고체일 때 부피가 더 커서 오히려 밀도는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 밀도 나타낼 때 뭘 또 나타내라라고 했냐면 이 부피가 또 언제 변해요? 상태가 바뀌면 부피가 변하지만 온도나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고체나 액체들 있지? 고체나 액체들은 압력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꾹 누른다고 해서 작아지지가 않잖아. 압력 영향을 잘 안 받는데 얘네들도요, 온도의 영향은 조금 받아요. 얘네들도 온도 영향 조금 받아. 온도를 올리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죠. 열팽창합니다.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자,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거는 고체 액체도 조금은 해당이 돼요.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확확 변해요. 압력 상승. 자, 기체 압력을 줘가지고 꾹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감소하거든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은 잘 안 받으나 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밀도를 딱 보잖아? 그러면 이거 몇 도에서 잰 거야? 이거 몇 기압에서 잰 거야? 이 온도 압력에 따라 막 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몇 도에서 몇 기압에서 잰 건지를 꼭 같이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문제 낼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줍니다.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꼭 같이 적어야 하는 물질을 골라봐라. 기체 고르란 얘기입니다. 알겠어? 기체 물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밀도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보겠습니다. 헬륨 풍선 위로 뜬다. 왜? 밀도가 작아서. 잠수부 허리, 납덩어리 껴야지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납의 밀도가 커서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 자, 구명조끼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LNG 누출 경보기. 자, LNG는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요. 그래서 유출 시 위로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채려면 누출 경보기가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천장 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LP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아래쪽에 바닥 쪽으로 얘네들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누출 경보기도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LNG랑 LPG가 은근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외울 수 있는 게 여기 N이 있고 여기 P가 있잖아요. 알파벳송을 불러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그죠? N, O, P. 먼저 나왔잖아. 먼저 나온 애가 가볍다. 먼저 나온 애가 가볍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외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LNG는 가볍다. 먼저 나왔다. 위쪽으로 뜬다. LPG는 무겁다.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고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두 가지 주제만 더 다룰 건데요. 자, 혼합물의 밀도입니다. 자,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금하고 물로 만든 거잖아요. 이 소금과 물이라는 이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소금을 조금 넣으면 밀도가 작은 소금물이 되겠지만 소금을 왕창 집어넣으면 밀도가 큰 소금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달걀을 넣었는데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는데 달걀이 가라앉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밀도가 어떻다는 거야? 소금물보다 누가? 달걀이 밀도가 크단 얘기 아닙니까? 밀도가. 그쵸? 가라앉았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싶어.
떠오르게. 그러면 여러분, 달걀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달걀은 바꿀 수가 없고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넣거나 물을 넣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지금 뭐야? 달걀이 떠올랐기 때문에 소금물이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소금물이 지금 밀도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았던 애를 밀도가 큰 놈으로 바꿔주려면 내가 물을 넣어야 돼?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을 넣어줘야 된다. 달걀은 바꿀 수 없다. 맞아? 자, 그럼 이번에는 떠있는 달걀을 아래로 가라앉히고 싶어. 그러면 달걀은 바꿀 수 없어, 얘들아. 소금물이 밀도가 지금 너무 커. 밀도를 줄여줘야 가라앉습니다. 그럼 밀도를 줄여주려면 나는 뭘 넣어야 돼? 물을 넣어주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꿀 때 물에다가 뭘 첨가해야 하는지 소금물의 밀도를 비교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도 자주 나오고요, 시험에. 자, 마지막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 뭐야? 이 왕관이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을 알아와 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목욕하다가 물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했던 그거죠. 그거예요. 자, 질량이 같은 순금과 왕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용한 것은 이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만약에 왕관이 순금이라면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밀도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같게 만들고 물속에 넣어서 물이 넘치는 걸 측정해. 그래서 부피도 만약에 같다면 얘도 같고 얘도 같으면 얘도 같으니까 아하, 왕관이 순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질량이 동일한 순금을 준비한 거야. 왕관이랑 질량이 동일한 걸 준비한 거야. 그래서 질량이 지금 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물에 넣었다. 꽉 찬 비커에 이제 꽉 찬 수조에 수조에 넣어서 넘친 물의 부피를 재가지고 각각의 부피를 쟀는데 왕관에서 더 많은 물이 나온 거야. 왕관의 부피가 더 컸던 거야. 그럼 밀도는 더 작은 거잖아. 그래서 왕관이 지금 순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밀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래프 문제, 그리고 혼합물과 순금 왕관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